솔직히 말해서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야기이기에 그냥 솔직하게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 여자가 나에게 미치도록 빠지게 되는지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죠. 왜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연락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애쓰고 그녀의 작은 부분까지 칭찬해줘도 결국 마지막에 듣게 되는 말은 항상 똑같았을까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 그 말 혹시 당신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지지 않던가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눈앞이 하얘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넌 남자로서 끌리진 않아 라는 가장 정중하고 그래서 더 잔인한 거절의 표현이잖아요. 처음엔 당연히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더 완벽한 남자가 되려고 발버둥 쳤죠. 퇴근했는지 묻는 연락은 기본이고 감기 기운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다음날 아침 문고리에 약을 걸어두고 그녀가 좋아한다는 건 무엇이든 기억해두었다가 선물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고마워.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였습니다. 그 속에는 어떠한 감정의 교류도 없이 마치 잘 만든 인공지능처럼 텅 비어있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그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던진 공에 대해 예의상 의무감으로 던져주는 완벽하게 정리된 대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당신의 모든 노력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 기분, 딱 그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나의 헌신은 매력이 되지 못하고 나의 진심은 그저 편안함으로만 소비되는 걸까요? 그러다 어느 날 도저히 이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 놈을 불러내 술 한잔을 했습니다. 소주잔이 몇 번 오가고 쌓아뒀던 감정이 결국 터져 나왔죠. 야, 나 진짜 뭐가 문제인 거냐? 목소리에는 저도 모를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남자 아니냐고. 성실하게 내 일하고 연락 잘하고 사소한 거 하나까지 배려해주고 도대체 뭐가 빠지는데?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친구가 빈잔에 술을 채워주더니 피식 웃으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야, 넌 너무 잘해서 문제야.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이없는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그 문장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착한 게 죄는 아니잖아. 헌신적인 게 어떻게 단점이 될 수 있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 속에 어쩌면 내가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애라는 게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규칙과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치 안개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제가 잘해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그녀에게 매력이 아닌 편안함으로만 전달되었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녀에게 남자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까지도 전부 예상 가능의 범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다정하게 받아주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도 재밌는 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그걸 안정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지루함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 뛰어야 할 연애의 영역에서는요. 여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죠. 편한 사람이 좋아.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어. 물론 그 말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건 관계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하지만 내 심장을 뛰게 만들어줘 라는 강력한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 예측하지 못한 감정의 파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매력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좋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 바로 그 힘이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면 그녀의 감정은 어떻게 변할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처절한 첫 번째 실험이었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제 일상과도 같았던 연락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줄여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시시콜콜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던 의무적인 안부 인사도 건너뛰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좀 불안했습니다. 손이 근질거리고 혹시 이러다 영영 관심이 끊기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간의 어색한 침묵 끝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봐야만 마지못해 대답하던 그녀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온 겁니다. 오늘 뭐 해?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죠. 이게 뭐지? 뭔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때 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의 간극이구나. 제가 한 발짝 물러서자 비로소 그녀가 다가올 공간이 생긴 겁니다. 제가 채워주지 않는 시간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준 것뿐이었죠. 그 감정의 간극이라는 개념을 곱씹어 보면서 저는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뜸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상일 뿐 본질은 바로 미스터리의 힘에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한 장짜리 광고 전단지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첫 만남에 당신의 스펙, 당신의 과거, 당신의 장단점, 심지어 당신의 상처까지 모든 정보를 친절하게 요약해서 건네주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그건 매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웃기죠. 상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막상 그 모든 것을 알아버리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궁금함이 사라지는 순간 관심도 함께 식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한 권의 깊고 두꺼운 소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고 주인공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밤새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책의 마지막 페이지, 즉 결말을 너무 빨리 보여줘 버립니다. 이건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를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의 서사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한 페이지씩 넘어오고 싶게 만드는 것.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상상하고 궁금해하고 어쩌면 멋대로 상상하며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자는 다 읽은 책을 다시 펼쳐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음 장이 더 궁금한 책을
밤새워 읽는 법이죠. 자,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결국 밀당하라는 거구나?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얄팍한 밀당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로만 접근한다면 당신은 얼마 못 가 지치게 될 것이고 그녀는 당신의 어설픈 연기를 귀신같이 알아챌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저는 제 우주의 중심이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제 하루가 결정됐고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 제 모든 계획이 세워졌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의존이었다는 걸. 진짜 매력은 당신의 삶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뿌리 내렸을 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내 커리어를 위해 책을 읽고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먼저 해낸 후에 비로소 그녀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묘한 밸런스가 생기더군요. 제 삶에 그녀가 없는 빈 공간이 생기자 역설적으로 그녀는 그 공간을 더 채우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공짜 뷔페가 아니라 그녀가 특별히 초대받아야만 맛볼 수 있는 페인 데이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남자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죠. 당신이 그녀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녀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당신의 삶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태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그냥 연애를 잘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가장 강인한 남자들을 지탱해온 삶의 철학과 맞닿아 있더군요. 혹시 스토아 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딱딱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핵심은 지극히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녀가 내 메시지를 언제 읽는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그녀가 나를 떠날지 말지는 사실 제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답장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그녀의 표정 하나에 온종일 불안해했죠. 제 감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그녀에게 넘겨준 채 외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외부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그의 감정은 그의 내면에서 비롯되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자는 본능적인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남자는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무너져도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적인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 단단함에 매료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녀에게 보여주려 했던 건 착한 남자였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강한 남자였다는 것을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함이야말로 수백 번의 다정한 말보다 더 강력한 신뢰와 매력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당신의 말 한마디와 침묵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 제가 직접 저질렀던 가장 멍청하고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고백해보죠. 이 경험담 하나가 아마 당신의 연애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될 겁니다. 한 번은 소개팅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정말 괜찮았고 놀랍게도 제 이야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더군요.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위험한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정성으로 어필할 기회구나. 저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나도 모르게 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어떤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지,
심지어는 절대 꺼내지 말았어야 할 전 여자친구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전부 다요. 그땐 그게 상대를 안심시키고 빠르게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죠.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 그게 솔직함이고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반짝이던 눈빛이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쏠려있던 상체는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댔고 맞장구는 더 이상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점점 가벼운 농담으로 채워졌고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아갈 기회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정보를 주입해버린 겁니다.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예고편을 보여줘야 할 시간에 저는 스포일러가 가득한 결말 요약본을 대뜸 던져버린 셈이죠. 사람의 마음은 탐험하고 싶은 미지의 영역에 끌리는 법입니다. 이미 모든 지도가 공개된 땅에는 아무도 깃발을 꽂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럼 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미스터리를 유지하고 상상할 여백을 남기는 대화법이란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과 그녀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묻습니다. 오빠,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보여? 자,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매력이 결정되는 갈림길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내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신나서 떠들었겠죠. 아, 어떻게 알았어? 사실 요즘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라며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A부터 Z까지 브리핑했을 겁니다. 그게 관계를 깊게 만드는 진솔한 소통이라고 착각하면서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제게서 더 이상 남자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 친구 정도로 여기게 됐을 겁니다. 매력은 사라지고 동정심이나 부담감만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저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웃으며 말하죠. 생각은 좀 있는데 아직 말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 이 한마디가 던져지는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진짜로요. 그녀는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질문에 모든 걸 털어놓거나 혹은 아니야, 별거 없어라며 무심하게 대화를 차단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저의 대답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피해가면서 훨씬 더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무슨 생각이지? 그게 나랑 관련된 걸까? 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당신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싶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감정의 씨앗을 심는 대화법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예전에는 여자가 저한테 살짝 짜증을 내거나 조금만 삐딱한 말을 던지면 그 순간 바로 당황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거나 아, 내가 좀 심했나 하면서 괜히 먼저 수습하려 들었죠. 그게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배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제 가치를 깎아내리고 매력을 반감시키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데이트 중에 한 여자가 저에게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툭 던지더군요. 오, 생각보다 유머 감각이 있네. 아주 조금? 예전에 저였다면 이 어색한 칭찬에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진짜? 나 원래 좀 웃겨. 라면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를 잠시 바라보며 가볍게 웃어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순간 딱 멈칫하더니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군요. 마치 지금까지는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다가 처음으로 단단한 벽을 마주한 듯한 그 눈빛. 저를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 바로 그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경계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제 감정과 기준을 지키면서도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그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 저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남자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괜찮아, 난 뭐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지우고 상대에게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경계 없는 친절함에서는 절대 설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차분히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는 처음으로 아,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여자가 진짜 매력을 느끼는 건 내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구나 싶을 때 비로소 그 경계를 넘어가 보고 싶다는 강력한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녀가 당신을 살짝 밀어봤을 때 거기서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중심을 지키면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라고 투덜거릴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 뭔가 다르다라는 강렬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경계라는 개념은 결국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죠.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착한 남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나의 욕구보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예스는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존중받지 못하는 공공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내 소중한 계획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에게 맞춰주지 마세요. 한 번은 친구가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자꾸만 밖으로 나오라고 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정말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 날이었거든요. 예전에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라도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했죠. 오늘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정말 신기하게도 며칠 뒤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너 요즘 좀 달라졌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내뱉은 아니오가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존중의 신호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여자들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뭐든지 자신에게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처음에는 편하고 고마울지 몰라도 그 감정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존재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 당신이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자신의 기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녀는 거기서 얕은 편안함이 아닌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단단한 세계에 더 깊이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죠. 감정은 논리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에 이끌리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그 에너지가 바로 그녀가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불확실성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안함, 걱정,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매력의 세계에서 이 불확실성은 관계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심장을 짜릿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약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다음 행동이 뻔히 예측되는 순간 관계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감정은 예측 가능한 것에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사람에 대해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아 조금 더 알고 싶어라는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 감정은 깊어지고 관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를 말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위키피디아처럼 전부 털어놨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호감은 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은 줄어들지 않았나요? 반대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뭔가 말하지 않은 듯한 깊은 눈빛,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그 태도가 오히려 사람을 미치도록 끌어당기지 않던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불확실성이 상대를 일부러 상처 주거나 감정적으로 밀당하는 얄팍한 게임에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매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신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불안감이 아니라 안정감 속에 존재하는 기분 좋은 긴장감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끼지만 동시에 당신의 다음 수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게 만드는 그 미묘한 조화. 음악에서 비트가 터지기 직전에 그 짧은 정적, 그 숨막히는 터미 노래를 더 짜릿하게 만들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런 예측 불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녀가 당신이라는 음악에 계속해서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예측 불가능한 설렘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지속적인 끌림의 진짜 연료가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솔직하지 말라는 거네.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고 신비로운 척하라는 거잖아. 만약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아직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매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미스터리와 거짓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은 나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입니다. 그건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매력적인 미스터리는 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쉽게 나를 전부 보여주지 않는 지극히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입니다. 이건 숨기는 게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상대방의 노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를 공개해 나가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아주 귀하고 값비싼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는 어땠나요? 상대를 만나자마자 그 선물을 포장도 없이 혹은 포장지를 마구잡이로 찢어서 자, 여기 하고 줘버렸습니다. 그 선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한들 그런 식으로 받게 되면 그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왜 이렇게 쉽게 주지 하는 생각에 그 가치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가 아름다운 포장지를 감상하고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볼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 기다림과 노력의 과정 자체가 선물의 가치를 몇 배는 더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당신의 과거, 당신의 상처, 당신의 깊은 생각들은 아무에게나 털어놓는 값싼 이야깃거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의 신뢰를 얻고 당신의 세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 비로소 한 겹씩 보여주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무언가를 숨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보여줄 것의 진짜 가치를 아는 현명함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연애 초반에
노력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녀를 위해 뭔가를 더 해주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만이 노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실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나를 얻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자신이 시간과 감정, 그리고 노력을 투자해서 얻어낸 것들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노력 정당화라고 부릅니다. 공짜로 받은 경품은 어디에 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힘들게 손에 넣은 물건은 평생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애정이라는 자원은 결코 싸구려 경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노력하고 성취해서 마침내 얻어내는 반짝이는 트로피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칭찬 하나, 당신과 함께하는 데이트 약속 하나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기준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될 때 그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감정의 선순환이 그녀를 더 노력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게 하며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가장 아이러니한 역설입니다. 더 많이, 더 쉽게 줄수록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줘버리면 여자들은 그 관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것. 왜냐하면 여자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남자에게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높은 기준을 통과하고 당신의 인정을 얻어내고 마침내 당신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성취감을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이 진짜 가치 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녀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그녀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진실, 제가 사랑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영상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설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100%를 다 쏟아부을수록 당신은 결국 용포로를 돌려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당신의 가치를 100%로 유지할 때 그녀는 당신에게 100%를 투자하게 된다는 것.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애정과 관심을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수도꼭지처럼 틀어놓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든 원하면 마실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예측 가능한 헌신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관계는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적 성취감도 주지 못하는 지루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100%는 그렇게 가치를 잃고 결국 그녀의 마음은 0%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간절히 찾아 헤맨 자만이 마실 자격을 얻는 귀한 생명수가 됩니다. 그녀는 그 오아시스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만 가죠. 당신은 아무것도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을 뿐인데 그녀는 당신을 얻기 위해 자신의 100%를 기꺼이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의 가장 아이러니하고도 강력한 비밀입니다. 사랑은 더 많이 퍼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여자를 유혹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교묘한 기술처럼 들리셨나요?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 영상을 보고 있었다면 당신은 이 이야기의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얄팍한 연애 기술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흩어져 있던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더 강하고 중심이 바로 서며 세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존중받는 존재로 거듭나는 위대한 자기 성장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 여정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짜 당신다운 남자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아름다운 결과물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어떤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 집의 설계도를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그녀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하면 파란 페인트를 칠했고, 높은 천장이 좋다고 하면 무리해서 공사를 다시 했죠. 하지만 그렇게 지어진 집에는 당신의 영혼이 담겨 있나요? 아니요. 그건 그저 그녀의 취향을 모아놓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자기만의 철학으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자기다운 공간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보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그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흉내만 내서는 얼마 못 가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진짜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홀로 사색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세우는 그 고독한 시간들이 쌓여야만 당신의 침묵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이 여정의 끝에서 얻게 되는 것은 단순히 한 여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값지고 위대한 것,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별 연애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얄팍한 조언 모음집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가장 강인하고 매력적인 남자들을 만들어온 고전적인 스토아 철학의 원칙에 깊이 뿌리를 둔 불 속에서 단련되고 세대를 거쳐 입증된 진실의 정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흩어졌던 당신의 힘을 되찾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얻어내며 결국에는 그녀가 쫓고 가치 있게 여기며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곧 공개될 저의 전자책은 단순히 여자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당신의 삶 전반에서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세상을 마주하는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건 그녀가 단순히 원하는 남자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하는 남자가 되는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더 이상 무시당하고 간과되고 과소평가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면 그리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남자로 성장할 준비가 마침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이 미션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자책 출간 소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내 힘을 되찾는다. 그저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의지를 담아 그 말에 힘을 실어주세요. 오늘 이 진실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당신의 친구 단 한 명의 남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서 이 메시지가 준비된 더 많은 남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집중되고 단단하며 존경받는 남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겁니다.
이 채널을 지지함으로써 더 많은 남자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통찰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주는 애정과 시간을 더 이상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녀가 진짜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신의 기준에 맞춰 그녀가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